오늘은 네 번째 컨텐츠, 연결의 시작이죠. 사업을 지배하는 자, 지배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구분 연결 회계의 기본 과정에서 다룰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는 실무에서 판단이 많이 개입되거나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 의견서나 회계 포지션 메모 같은 회계법인 용역의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배력 판단은 연결을 할지 말지 시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다른 공시 사례를 통해서 본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은 거래 형식은 주식, 유가증권의 취득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사업의 취득일 때 그 경제적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회계 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식을 산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연결의 시작입니다. 만약 주식을 샀는데 마치 우리가 사업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그 사업을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연결을 합니다. 반면에 만약 주식을 취득했는데 개인들이 주식 투자한 것처럼 시세 차익 목적에서 한 것이지 그 회사 사업 경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거래 형식과 경제적 실질 모두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FVPL이나 FVOCI 같은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그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힘을 행사할 정도는 된다면 그때는 거래 형식과 경제적 실질 둘 다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가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그 회사 실적과 연동되는 것으로 봐서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그 사업을 다룰 수 있을 때 그 회사를 지배한다 또는 지배력을 가진다로 표현합니다. 과거 회계 기준이나 현재 K갭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과반, 즉 50% 초과하면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IFRS에서는 그렇지 않고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답게 디펙터,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경우에 저 힘과 이익과 능력을 가져서 지배력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기준서는 그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저 힘, 이익, 능력 가지고 판단해보라고만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져 버리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힘, 변동이익,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이라는 기준서 용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로든 그 회사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력 판단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그 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두 번째가 그 의사결정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 의도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의 상황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각 기관들의 역할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고요. 주주들은 이사를 선임해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또 감사를 선임해서 이사들의 경영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로서 영업의 양수도나 합병, 분할, 해상 같은 회사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본인들 주식 자체에 대한 권한, 즉 자본 사이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요. 주요 자산 취득 처분이나 사업계획, 자금 차입 같은 회사 사업의 운영 같은 자산과 부채 사이드의 것들은 이사회가 주주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법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이사 과반 참석, 참석이사 가반 결의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업을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경영학 공부하실 때 배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이죠. 그런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회사를 소유한 주주들이 그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를 근원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출석 주주 과반과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 결의로 결정하게 되는 이사회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 즉 이사에 대한 인사권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분율이 과반을 넘으면 우리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를 채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사들이 우리 뜻을 받아서 사업 의사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결국 우리는 주주지만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마치 그 사업을 직접 취득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 실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이러다 보니 지분율 과반 넘으면 연결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기준서 내용으로 해석해보면 과반이 넘는다는 것은 IFRS 기준서에서 말하는 힘,
변동이익, 연관 중에 첫 번째인 힘은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법의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하다 보니 나오는 수치일 뿐이고요. 상법에서도 허용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결의 방법을 달리 하거나 아니면 주주들 간의 다른 약정 같은 걸로 일반적인 구조가 깨진다면 이때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과반율, 지분율 관계없이 연결 범위가 결정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지분율 50% 이하로 가지고 있더라도 연결하는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되지 않을 주식들이 있어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주총에 참석할 것 같은 주주만 가지고 지분율을 계산했을 때 과반이 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경영 참여에 관심 없는 개인 주주들은 주총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 많으니까 이사장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허수죠. 50% 이하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총 참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만 봤을 때는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보니 이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를 고려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 주식들도 이사 선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허수라서 이런 주식들은 빼고 과반이 넘기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의 여지 있습니다. 배당 우선권 포기하면 의결권이 살아나는 경우 있고 벤처 투자 쪽에서는 통상 우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 부여하기도 해서 지배력 판단할 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실제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주주 간 계약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이사회 과반수 이상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법만 보면 이사 선임권을 보통 결의로 하든 아니면 집중투표제 같은 걸로 하든 과반 지배주주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주주들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 사이의 일정한 규율과 회사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의 주주 간 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이사 선임 정족수와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서 과반의 이사 선임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소수주주 권한 보호 측면 이외에도 대주주가 경영 능력 없이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소수주주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회사가 주요 사업을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세 가지 사례는 이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이사회를 선임할 수만 있으면 연결하는 구조를 봤는데요.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이사회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가 그 다른 요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만 팔기 위해서 생겨난 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 수직 계열화된 곳이 많아서 세 번째 사례를 넓게 해석해버리면 범위가 너무 모호해질 것 같고요. 어떤 법이나 계약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 사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운영을 지시하는 MMT 신탁이라던가 자산 유동화 회사 같은 것들이 지분율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게 되므로 연결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분율 50% 초과하더라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황에서 최대 주주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관측된 사례가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는 공동지배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 대다수를 우리가 선임할 수 있고 단 한 명만 다른 주주가 선임 가능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사업할 수만은 없겠죠. 실무에서 만약에 지분율이 51%다 그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공동지배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중방이니 한방이니 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자본과 합자 회사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정부 같은 곳에서 개입해서 지분율 관계없이 우리나라 이사회에 해당하는 동사회 구성 임명 권한이나 아니면 CEO에 해당하는 총경리 임명 권한, 그리고 동사회와 총경리의 권한 배분 같은 것들을 본인 측에 유리하게 해야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지분율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관련된 주주 간의 약정이나 정관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국가기관시설 같은 경우도 투자는 민간기업들에서 받더라도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결권 자체가 3자에게 위임돼서 내 의도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나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조합원이죠. 에게 운용을 위임하고 우리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만 참여하는 펀드들, 신기술투자조합,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같은 경우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연결해서 제외되는 사례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경영할 능력을 가질 때 그 사업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지배구조와 각 조직에 부여된 권한을 볼 때 주주는 이사 선임을 통해서 사업 경영에 관한 주주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면 추천 결의에 참여하는 의결권의 과반을 보유하게 될 때 이사회 과반을 우리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어서 그 이사들을 통해 사업에 관한 우리 의도를 투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별도의 계약이나 다른 법 규정, 거부할 수 없는 제3자의 개입 같은 것들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도대로 의사결정 못할 요소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지배력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주제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컨텐츠를 들으신 후에도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실무에서 어떤 변칙적인 지분 인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지배력 판단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뭔가 깨름직하다, 감만 잡으실 수 있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돼서 진짜 연결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과정인 PPA에 대한 내용을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분 연결에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